네, 반갑습니다. 물리치료사 이문환입니다. 지난주에 젊은 남자 27살, 키는 178 정도 되는 남자가 내원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신경주사를 4번 맞았고 작년 11월에 척추 수술을 한 젊은 친구였습니다. 요즘 사실 도수 치료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고, 실손보험 5세대일 경우에는 환자 부담을 90%까지 올린다라는 이제 뉴스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물리치료협회에서도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불러서 이 도수 치료와 관련된 국회에서 뭐 논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차치하는 말은 그겁니다. 실제로 한 10년 전 그때부터 도수 치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행을 했던 시절인 것 같고, 코로나 이후부터 조금씩 그 유세는 계속 꺾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진주의 환경만 보더라도 도수 치료를 하는 병원들이 많이 생긴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언론에서 계속 노출되고 있는 것들 때문에 환자들이 도수치를 약간 좀 터부시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보험회사에서도 실손보험을 청구했을 때 이제 잘 안 주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병원에 와서 환자의 그 진료 기록부를 요구를 하기도 하는 이런 압박들 때문에 환자들이 심리적 부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수치료의 이제 효과적인 측면인데, 도수치료해도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글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들이 실제로 개인들이 뭐 느낀 주관적인 것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보험회사와 연계된 사람일 가능성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도수치료라는 것이 의사들이 하는 행위와 좀 다르죠. 의사들이 하는 행위들은 이제 약이나 주사를 이렇게 예로 들어보게 되면, 그 약과 주사 제제는 이제 제약회사에서 이제 제작을 하는 거죠. 하고, 그런 임상 실험을 거쳐서 몇 회 정도, 또 매달을, 또 용량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뭐 자의적으로 뭐 용량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렇게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진주의 의사가 치료를 하는 거나 뭐 서울의 의사가 치료를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인데, 사실 환자들은 이제 불안해하니까 대형 병원에 가면 더 나은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사실은 큰 병원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의사들이 하는 이제 약과 주사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비슷하고, 심지어 수술조차도 수술 방법들이 비슷하죠. 의사 개개인이 그 터득한 수술 기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그 수술 장비를 만들고 수술 방법을 먼저 알게 되고, 그것을 의사에게 알려주고, 그 지식을 배운 의사들이 실제로 이제 수술에 투입되는 그런 상황들인 것이죠. 그래서 도수 치료라고 하는 것은 치료사의 손에 전적으로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치료사가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치료 결과가 천차만별이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환자분들이 올리는 그 글들, 도수 치료가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글들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다른 치료사를 바꾸거나 다른 병원에 있는 물리치료사를 찾아가면 되는데, 치료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단정을 짓게 되고, 그것을 이제 글로써 올리다 보니까 그 글을 읽는 사람들도 도수치료 효과가 없구나, 치료비는 비싼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여차여차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실제로 이제 도수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27살 남자아이 178 정도 되는 사람이 4번에 마취
신경마취술, 근육이완제라든지 신경마취는 주사를 맞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진주에 있는 모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이제 시작을 감행을 했습니다. 물론 뭐 레이저 시술이었고요. 예전에는 인공 디스크를 박아 넣는다든지 또 유압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형 수술들도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걸 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협착증 환자들에게서 하는 유압수 퓨전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수술비가 800만 원에서 서울에나 1300 정도 형성이 되어 있던 수술 기법들이었는데, 그 수술해도 재발을 해버리니까 의사들도 이제 미치는 것이죠. 분명히 디스크를 다 떼내고 유압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MRI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디스크를 제거했기 때문에 튀어나올 디스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계속 잔통을 호소를 하고 또 다리가 저린다든지 이런 증상들, 또는 요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계속 호소를 하니까 의사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는 지경에 놓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하고 있는 것은 주위 이제 레이저를 넣어가지고 흘러나온 수액을 이제 녹이는 그런 시술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20년 전에는 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800을 받고 있거든, 사실은. 음. 그만큼 이거 도수 치료를 맡게 되면 수익에 대한 손실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손실분을 어디에서 맡겠냐라고 한다면 결국 주사나 수술비를 올려서 현재 수익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의사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러한 결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제 중증의 환자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요 최근 몇 년 전만 해도 그리 난해하고 어려운 환자들이 사실 잘 안 보였었거든요. 이제 도수치를 막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도수치료가 있는 지금과 도수치료가 없어진 10년 이후를 생각해 본다면 10년 이후에는 정말 허리 수술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고부랑 허리 환자들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수술로서 못 막아낸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때까지 사실 도수치료를 막아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인데요. 그 세상 사람들은 네가 뭐 물리치료 사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20년 이상 임상에 있으면서 느낀 결과들입니다. 그 흐름들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도수치료에 대한 의존도를 떨어뜨리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도수치료 말고도 수술, 주사나 약, 그러면 수술로서 환자의 허리를 치료해낼 수만 있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약이나 주사, 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질환이라면 도수치료로도 치료가 되거든, 사실은. 근데 약이나 주사, 침으로도 해결 안 되는 질환도 도수치료는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 그 수술과 도수치료 두 가지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도수치료로도 도수치료를 한다면 수술을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된 환자들 또한, 그럼 다시 재수술하나요? 두 번, 세 번. 예전에는 세 번까지 수술하는 환자들도 봤는데, 그래도 잔통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네 번째 수술, 다섯 번째 계속 수술을 하나요? 불가능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자 통증 없으면 의사는 대체 어떻게 합니까? 더 강한 약을 준다든지. 아니면, 전국에는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정신과 의뢰하잖아요. 환자도 미쳐버리잖아. 자기는 아파서, 실제로 아파서 그 수술한 의사를 계속 찾아가는데, 그 수술한 의사는 MR상에 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이 환자가 미쳤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우울증 진단을 내리게 되고 정신과에 의뢰를 하니 환자 또한 미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난 아파서 진짜 아파서 아프다고 말을 하는 건데 나를 정신병자 취급한다라고 하니까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험회사에서 실손보험을 만드는 일에 계속 이제 손실률이 자꾸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하면 더 이상 추가적인 보험 상품을 만들지 말고 국가에서 문재인 케어에 넣으십시오, 도수치료를. 그것이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실손보험에 빼고, 건강보험으로 넣는 순간, 현재까지 실손보험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 받았던 60대 이후에,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분들이 수없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치료 비용이 반으로 줄이기 때문에 환자는 배로 늘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이고, 결국 도수 치료의 효용성이나 효과적인 측면은 2분의 1로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이제 약간 느낌이기는 한데요. 이제는 예전과 같은 이런 중증의 환자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무튼 도수치료 너무 거부하지 마시고, 수술하기 전에 도수치료부터 먼저 받아보시고, 도수치료 받았는데 효과가 없다면 다른 치료사를 한번 바꿔보면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병원 내에서 치료사를 바꿔도 효과가 없다면은, 사실 그 한 병원에 있는 물리치료사가 비슷하게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을 한번 바꿔서 치료를 잘하는 물리치료사를 한번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볼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